신데렐라 게임 92회입니다. 신여진 기억이 모두 다 되돌아왔어요. 이제는 구하나 보고 더 이상 유진이라고 하지를 않네요. 그러니 신여진이 퇴원을 하게 되자 구하나는 신여진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생들이 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윤성우도 신여진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역시 부부가 떨어져 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한 집에 사는 게 어색했나 봅니다. 아무튼 신여진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 예고에 나왔는데 윤성우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신여진은 최명지 앞에서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척 연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억이 돌아왔다고 사실대로 말을 하면 최명지는 자신의 범죄가 다 들통이 나버렸으니 당장 도망을 가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진이 죽인 범인을 놓치게 되는 것이니 결정적 증거인 수첩을 찾기 전까지는 속에서 천불이 나도 신여진은 기억이 안 나는 척하고 적과의 동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실에 아예 대놓고 CCTV를 달아버렸어요. 그래야 최명지가 전처럼 신여진을 밀쳐서 쓰러뜨리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여진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드디어 유진이 뺑소니 운전자가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배우를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윤세영이 갑자기 엄마 앞에서 쓰러지고 마네요. 그런데 세영의 옷차림을 보니 출근 복장이 아니라 클럽 복장이네요. 아마도 엄마에게 반항하느라 클럽에 가서 놀다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영은 왜 도대체 엄마 앞에서 쓰러지고 만 걸까요? 아마도 유진이 뺑소니 사고의 배우가 엄마일 거라고 짐작이 가니까 그 충격으로 쓰러졌던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편 신여진은 구하나의 작전을 기억해냅니다. 구하나는 최명지의 수첩을 되찾기 위해 이런 작전을 쓰시라고 신여진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뺑소니 사주한 범인과 조영사와 거래했던 거래장부가 발견되었다는 말을 최명지에게 흘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최명지는 아이쿠, 수첩을 도난당했나 보다 이러면서 급히 수첩이 있는 장소로 이동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뒤를 미행해서 최명지가 수첩을 숨긴 장소를 찾아낸다는 거죠. 신여진은 구하나의 작전을 써먹을 기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기사가 터지자마자 최명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경찰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니 글쎄 뺑소니를 사주한 범인이 조영사라는 사람과 거래를 했던 장부도 손에 넣었다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최명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당장 어디 다녀올 데가 있다고 하더니 길을 나섭니다. 신여진은 급히 구하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구하나는 또 황진구에게 전화를 해서 함께 최명지가 이동하는 장소로 급히 움직였어요. 최명지의 이동 장소는 윤성우가 알려주었어요. 윤성우는 최명지 폰을 해킹했기 때문에 최명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전철역 사물함에 도착한 최명지, 사물함 비번을 눌러서 조영사와 거래한 내역이 기록된 수첩을 꺼냅니다. 아니, 수첩은 여기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데 왜 경찰 손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온 거야? 참 이상도 하네. 아마 헛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지. 최명지는 도로 수첩을 사물함에 넣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러나 이때 뒤에서 다가오는 그림자, 바로 황진구였어요. 진구는 강하게 최명지를 제압하면서 손에 든 수첩을 빼앗았어요. 최명지는 수첩을 뺏기지 않으려고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다가 결국 수첩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걸 재빠르게 집어들고 뛰어가 버린 구하나. 구하나는 수첩을 경찰서에 가서 증거물로 접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신여진에게 알려줍니다. 하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신여진은 자신은 구하나와 황진구를 이용만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위해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애를 써주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진심으로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고 구하나와 황진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편 윤세영이 최명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복선이 제시되었어요. 그러니까 윤세영이 최명지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니까 너도 20년 전에 실종되었어야 했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런 말은 친엄마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명지는 신여진이 재벌가니까
이 집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짓 임신을 했던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세영에게 가짜 임신쇼를 가르쳐 준 사람도 최명지잖아요. 자신이 이미 써먹어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독한 최명지에게는 신의 선물인 아가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편과의 사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짜로 임신한 척 해놓고 보육원에서 윤세영을 핏덩이일 때 입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명지에게 윤세영은 그저 자신이 재벌가를 삼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즉, 세영은 최명지의 검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명지는 세영을 진심으로 위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배에 탔던 것을 큰아빠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세영이가 최명지에게 고백을 하니까 최명지는 이 사실은 끝까지 숨겨야 한다. 이렇게 아이에게 평생 무거운 짐을 얹어주잖아요. 친엄마라면 이렇게 안 하죠. 내 딸이 어리고 철이 없어서 큰아빠에게 혼날까봐 유진이가 배에 탄 걸 말을 못했다고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100배 사죄를 하면 그 당시에는 세영이가 큰엄마 큰아빠에게 혼이 날지라도 어린아이가 혼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테니 세영은 평생 불안증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최명지는 세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영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저 최명지 자신에게 뭐가 유리할지 이것만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라고 세영에게 강요를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윤세영이 최명지에게 학을 때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영이 평생 악몽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유진이가 살아 돌아와서 세영에게 왜 나 혼자만 배에 두고 너만 내렸어? 이렇게 따질까봐 두려워서 악몽에 시달렸단 말이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최명지예요. 그러면 세영을 딸로서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큰엄마에게는 숨겼어도 딸의 악몽을 멈추기 위해서는 유진이의 행방에 대해 세영에게는 말을 해주었어야 했던 거죠. 유진이는 엄마가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었대. 이거 큰엄마에게는 비밀이야. 이렇게 세영에게 귀뜸을 해주었더라면 세영은 더 이상 유진이가 살아 돌아올까봐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최명지는 절대로 세영이 맘 편해지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애정이 없기 때문에 세영이가 불안증으로 괴로워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거나 행복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혜성을 집어삼키는 일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세영이가 불안해하거나 악몽을 꾸거나 전혀 개의치 않았고 조금도 불쌍해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석은 세영의 이런 면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영이 엄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둘이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윤세영은 아무리 엄마가 조종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이었다 해도 부하나에게 했던 언행들 보세요. 얼마나 사악한 본성을 갖고 있었나요? 그렇게 구하나 모함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놀라는 척하며 윤세영은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석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 악독한 윤세영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시청자로서 속이 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영은 구하나와 은총이에게 못되게 굴었으니 엄마는 감옥에 가고 세영은 혜성에서 쫓겨나서 돈 한 푼 없이 가난한 알바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리고 지석에게도 버림받아서 외롭고 슬프게 살아가는 그런 결말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았습니다.